궁금한 게 이 로봇을 생명체로 모셨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인간과 비인간 또 인간과 물질 간의 경계, 지금 새로운 이제 경계 혼란, 경계의 제고성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었던 것 중에 하나 감명 깊었던 거는 로봇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질문 속에 선생님 쓰신 글이 이제 로댕 씨는 죽음을 작동 중지와 같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침에 떴던 해가 저녁에 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아닙니다. 저녁에 지는 해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작동 중지는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파손된 채로 버려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몇 쪽이죠, 선생님? 259쪽인데 또 끝부분에 가면 죽음의 권리 259쪽에 지금 권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네. 계셔서 로봇에게 죽음의 의미라 또 인간 존재는 죽음의 반대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시고 계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우이종 선생님 전공이신 것 같은데. 네, 얘기해도 되나요? 일단 인간의 죽음을 네. 죽음과 인간을 이렇게 상치하는 건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랑 어떤 삶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삶에는 생로 병 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삶과 이 죽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너무 서양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기체적인 생명, 우리 인간 같은 생명, 이제 웹 라이프라고 부르죠. 한편 로봇이나 뭐 이런 거는 드라이 라이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처음 탄생과 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소멸되는 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로봇과 이 인간의 어떤 죽음, 로봇의 어떤 기능 죽음과 크게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 지금 조금 아까 이제 구 작가님, 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특이점, 싱글러리티의 어떤 포인트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의 능력에 버금가는 이런 존재지만 그 특이점을 넘었을 때 우리 간단히 그 지표는 자율성이거든요. 즉 사실 로봇이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 해도 도구적 AI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기만 해도 우리보다 수치를 너무 많이 잘하지만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 싱글러리티 다음을 주로 얘기하는 편인데 이제 구 작가님이 어떤 이 작품의 어떤 문제 의식은 어느 쪽이냐면 트랜스 휴머니즘에 가까운 논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같은 형태로 죽음을 규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사람과 똑같은 것을 논할 적에는 저는 약간 이 사람과 똑같은 A가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당연히 얼굴 어떤 지점과 더불어 망각의 기능을 많이 소홀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은 저마다의 어떤 개체고유성의 어떤 한 요소는 생각하고 자기만의 체험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만드는 것 외에 각자의 망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강의를 해도 학생이 다 달리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망각 이 메커니즘을 휴머노이드 즉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 때 그것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가? 아직은 인간의 어떤 망각 기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래서 도구적인 어떤 사람보다 훨씬 기능이 뛰어난 로봇은 얼마든지 나와도 우리가 도구를 쓰면 되는데 정말 특이점을 넘어서서 자율성을 갖게 될 때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특이점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전스의 어떤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 구 작가님 잠깐 언급해 준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이머전트한 특성을 그냥 쉬운 비유로 된장찌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된장찌개 재료를 모아놓고 서양 사람한테 이게 뭐가 나올 것 같으냐 그러면 모르거든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끓이고 뭐 어떻게 인배 상태를 만들면 맛있는 된장찌개 맛이 나오기 때문에 또 주목하는데 그게 이제 이머전트한 특성이죠. 그러나 그 된장찌개 재료가 넣고 아무리 이머전트한 특성이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 해도 스테이크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전트한 어떤 특성의 포인트는 방금 구 작가님 말한 것처럼 초기 조건이 굉장히
민감하죠.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노벨상 AI로 노벨상 받은 분들도 계속 우려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 도구적 AI가 아니라 이 향후 그러한 것들이 진짜 빅데이터나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양자 컴퓨팅인데요. 요즘 최근에 또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만 지금 뭐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그건 제로와 일의 미진진법이거든요. 그러나 양자 컴퓨팅은 이 무한대의 진법을 갖습니다. 그럴 때 완전히 세계 질서는 달라지죠. 그래서 특이점 이후에 어떤 로봇의 어떤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구 작가님이 던진 문제 제기 같은 것의 성찰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이게 초기 조건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구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포스트 휴먼 연구에 속하고 뭐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놓쳤었는데 왜냐하면 트랜스 휴먼은 인간적인 사고 방식이잖아. 요즘 뭐 신유물론 쪽으로 해서 사물도 다 에이전트로서 작동하는데 그래서 포스트 휴먼 논의가 싱글러리티 다음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데 초기 조건에 하는 데는 지금 이 지점 별로 논의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구 작가님의 작품은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실제로 고민해야 되죠. 그게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로 이제 소통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에는 구 작가님의 작가적 능력도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 문제의식과 추가로 하나 더 말하면 이 평소 늘 제가 이제 정말 존경스럽게 느끼는 지점이 우리말의 어떤 이 작업. 네. 사실 아무리 이제 우리 국내 철학 뭐 어느 철학계 뭐 대단한 놈이라고 봐도 다 언어나 모든 개념을 그냥 유명한 사람 걸 와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래서 그 전달하는 역할은 잘하지만 고유의 어떤 철학적 사유 발전이 거의 못 보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체화시켜서 우리 걸 풀어낼 때 우리말이 필요하고 그 개념을 담는데 저도 그런 걸 잘 몰랐다가 구 교수님 만나면서 많이 듣고 배우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문제점들 이거 뭐 저도 뭐 관심 있어서 종교건 철학이건 들여다봐도 그 언어의 한계 속에 갇힌 거를 전혀 넘어설 생각을 안 하고 우리의 어떤 형태로 너무 답답하게 생겼는데 그런 점을 또 이 작품에서 잘 또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저는 이제 포스트 연구회와 포스트 학교도 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선생님 빨리 와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라고 좀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이게 탄탄한 초기 조건 작업이 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지금 노벨 수상자들이 요즘 우려하는 이 점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로봇의 어떤 죽음과 사람의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잘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도 어차피 우리의 삶 자체는 생로 병사라고 사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지만 오히려 이 작품의 어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의식, 함의 이거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다양한 층위에서 던져줘서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죽음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 인간의 목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김원명 선생님께서는 지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이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나오게. 아니 카메라에 이거 좀 잡아줘야 돼 이거. 그렇죠. 이거 많이 껴져 있어. 여기 끼어 있는 거죠. 단지. 저 637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죽음과 태초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637쪽에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끝을 깨닫는 순간에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맨 끝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처음과 그것으로 비롯된 과정에 대한 통찰도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처음과 끝의 과정, 그것이 곧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발견되고 죽음이 문화가 되고 궤도로 정착됨으로써 삶이 비로소 온전해졌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죽음이 바로 모든 처음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좀 다르죠. 되게 철학적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철학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불교 철학 전공이니까 불교 철학에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불생불멸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무시무종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태어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못하죠. 근데 죽을 때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죽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죽어서 비로소 이제 그 절정을 이루고 바로 삶의 꽃으로 이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태초도 생각을 하고 삶의 전 역사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하여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멈추게도 해주는 여운을 갖고 있는 그런 통찰의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그 질문 제가 얼마 전에 성철 스님의 좀 크게 얘기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예. 그 소설 책을 읽으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불생불멸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붙잡고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불생불멸이 지금 끝에 죽음이 바로 모든 처음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좀 한번 불생불멸과 예. 이 죽음이 바로 모든 처음의 근원이었다 이 말하고 연결이 있는 거죠. 예. 그 646쪽이에요. 보시면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네 번째 줄 정도인데요. 인용문을 보면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저마다의 돌아갈 길을 가리키는 손짓이다. 삶은 그 손짓을 따라야 한다. 근데 불생불멸하고 연결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불생불멸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는 언젠가 생겨난 거고 언젠가 사라질 거잖아요. 이제 공은 사실은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현상적으로 속죄 차원에서는 개체가 다 있죠. 근데 그 개체는 사실은 예를 들어 그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연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매 순간 새롭게 구성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는 현상적인, 불교에서는 이제 속죄 차원의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이름도 갖고 지위도 갖고 외모도 갖고 다 이러지만 이런 거는 한편으로 불평등하잖아요. 다 다른 거고. 근데 근원적으로는 이제 동일하다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존재론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태어나는 거 없고 죽음도 없는 거죠. 개체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정 같은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제 근원적으로 그게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하긴 이제 넘어섰죠. 어떤 의식의 차원이 형성이 된 존재자들, 그러니까 이제 AI도 이제 그런 어떤 시점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존재자가 되는 거고, 인간도 어떤 그런 이제 면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런 차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 안목, 깨달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전문 용어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시간이란 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 거잖아요. 존재의 이 탄생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개체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시간을 직선적으로 느끼지만 이 관찰자인 내가 없다면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유하게 허공에 새긴 우리들의 그냥 눈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질서 잡힌 세계입니다. 질서는 선후 위아래가 있는 존재고 생멸이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이 그 말한 거는 결국 그것에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본질은 사실 개체를 전제했을 때 생멸이 있고 질서가 잡힌 거기 때문에 그 존재성을 넘어섰을 적에는 거기는 태어남도 없고 멸함이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지점이겠죠. 그 AI의 불생불멸은 또 몸피 로봇은 어떻게 또 받아들여요? 저는 이제 전제가 좀 다릅니다. 현상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분류의 깊이를 이제 논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죠. 이건 사실이에요. 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죽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다 믿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었다 이렇게. 그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태어나서 삶을 살아나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겠죠. 살아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삶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이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는 거죠. 태어남. 그 다음에 살아나감. 나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살아나가서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구조, 이건 영원한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 이제 낮생명 차원으로 보자면은 낱낱의 사람들은 그 구조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찬란한 거죠. 그 시간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어둠으로 사라지는 건데, 뭐 태어남이 뭐고 삶이 뭐고 죽음이 뭐고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주제가 많이 물으신 게 이제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죽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현상학 제가 이제 연구한 뜻매김으로는 삶이라는 건 나감, 삶의 나감, 계속 영원히 나간다면 죽지 않는 건데 살아나감의 끝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끝이 간헐적일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죽었는데 내일 또 살아나고 죽었다 또 살아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서 보통 잠을 잘 때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마치 죽음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죽음은 뭐냐?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음. 더는 살아나갈 수 없음. 그러니까 삶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삶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는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음, 또는 죽은 뒤에는 삶애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 돌아가셨다는 말을 잘 이해해 보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죽으신 거죠. 근데 이 죽다라는 말 자체는 해가 지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는 거. 솟아난 것이 결국은 지는데, 솟아나면 태어나서 이제 낮이 되고 나타나고, 지면은 어둠이 돼서 어디론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순환의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구조적이고 영원한 것이죠. 이런 원리 원칙 측면에서는 불생불멸이지만은 낱낱의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태어남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감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때마다 이제 의미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는 산, 물은 물은 저도 그 책을 어릴 때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어제 본 산이 또 아이고 오늘 그대로 똑같다. 똑같음에 대한 이 세상의 불변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안도감이 들지만, 네, 저 그 책 읽고 아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이 대단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네. 이 세계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약간.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물론 네. 그렇긴 한데. 일단 늙고
병들고 죽고 사라지고 사람들이 싸우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는 산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거짓말인 거죠. 관념적인 거죠. 응? 다만 이때 말하는 이 관념이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100년 전의 산하고 100년 후의 산이 분명히 다른 산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산하를 우리의 산하라고 이해를 해요. 5,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마치 실제로 살아온 것처럼 믿어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사는 산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가 들어가요. 사는 산 이다. 이다는 실제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판단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애비다 할 때 이다는 정언 명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도 맞는데 영원히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시면 아버지 안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런 관념 사이에 이걸 잘 이제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끝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5,000년 또 200만 년을 이어온 인류 역사처럼 하나의 지속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